구광모식 결단 LG그룹 위험하다.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요, 아주 경영학적인, 아주 정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익이 나면 그 회사를 점점 키우고, 이익이 안 나면 바로 팽시켜서 폐업시키고, 이렇게 현장 경영은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젊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이익이 나면 받아들이고 이익이 안 나면 버리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LG그룹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LG그룹입니다. 주요 상장사 7개의 매출 현황입니다. 보시면 2020년에 139조 2152억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2021년에는 174조 8328억 원이에요. 뻥 뛰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난리였고요.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좀 약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풀리고, 그러면서 LG의 주요 제품들이 수출도 잘 되고 내수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25.6%라는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보십시오. 8.3%에 그쳤습니다. 189조 4109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은 더 심각해졌어요. 0.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189조 9796억 원이 됐습니다. 늘어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0.3%니까. 2024년도 지금 192조 4416억 원인데 2023년에 하고 비교를 해보면 1.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LG그룹 전체가 성장의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교과서적인 정통 경영이 사실은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기 사이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LG가 최악의 수순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실제로 구광모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구광모 회장 체제 이후에 LG그룹의 사업 재편을 보면 사실 조금만 손해가 나면 그냥 버려버려요. 2018년 6월에 구광모 회장이 4세 경영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회장으로 공식 취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2020년 8월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 아마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말입니다, 뭐 저런 데가 다 있냐. 일반적으로 물적 분할을 하면요,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액주주는 손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반면에 대주주들은 엄청나게 좋죠. 엄청나게 좋죠. 그만큼 말입니다, LG화학에서도 가질 만큼 다 가지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 가질 만큼 다 가지니까 이때 말입니다,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젊은 회장이 제대로 경영은 하지 않고 금융 장난질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게 그거잖아요. LG화학에 있을 때 배터리 사업 부분으로 있는 거나 이게 분리하는 거나 사실은 사업은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다르죠.
LG화학의 주가가 있는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는 LG의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5조 적자가 나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뿐이 됐습니다. 예. 게다가 2022년 하반기죠. LG 디스플레이는요, 중국에 있는 LCD 공장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무조건 팔고 금융, 예, 쉽게 말하면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융 장난질을 가지고 회사를 쪼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LG그룹도 사실, 예, 이 문제를 보고 그룹 전체의 매출이 쭉쭉쭉쭉 줄어드는 거, 이것을 보면서 LG그룹이 굉장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LG그룹 차원에서 말입니다. 중장기 투자 점검 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반기가 되면 LG그룹 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전략회의를 개최해서 각 계열사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계열사의 어떤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 방향은 없는지, 이렇게 새롭게 어떻게 리뉴얼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장기 투자 점검 회의로 출범을 시켰다, 이 말은 지금 또 돈 안 되는 거 잘라내겠다는 거죠. 돈 안 되겠다는 거. 예, 쉽게 말하면 사업 존속 가치 전면 재검토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또 LG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반적으로 LG그룹의 전략회의가 중장기 투자 점검회의로 바뀌면서 이제 살생부를 만든다는 게, 살생부. 쉽게 말하면 계열사 중에 이거는 아니야, 버리고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투자하고 이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상장사 한번 볼까요? 지금 주요 상장사 7개만 보면요, 주 LG 같은 경우야 뭐 지주회사니까 매출액이 7조 1,901억 원까지 된다는 거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LG전자 주력이니까 가고요. LG화학 이게 두 번째죠. LGU 플러스 14조 6,252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8,632억 원이에요.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이게 적자네요. 26조 6,154억 원을 하는데 5,606억 원의 적자입니다. 2024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이거 대상입니다. 대상. 쉽게 말하면 사업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LG생활건강 6조 8,119억 원의 매출에 4,590억 원이에요. 야, LG생활건강 이거 가만히 놔두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적죠.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적은 부서, 거기가 어딜까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한 50% 넘고요, 음료가 한 20% 넘고요, 예, 생필품이 한 30% 정도 됩니다. 지금 죽을 쓰는 것은 화장품입니다. 이거 화장품 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SAD 여기는 광고회사입니다. 5,547억 원에 296억 원의 흑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와 LG 생활건강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가요? 여기에 LG 에너지솔루션은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왜? LG 에너지솔루션을 들어오면요, 진짜 심각해지거든요. LG 에너지솔루션을 들어오면 이게, 예,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뺀 거예요. 어쨌든 지금 LG는요, 뭔가, 예, 이 전통적인 사업 가치관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좀 두려운 생각이 들고, 지금 이대로면 사업 존속 가치를 전면 재검토한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LG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정관전 TV에서는 오후 5시에 뉴스 속보 브리핑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댓글창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러다가 LG가 망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우리는 댓글창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단지성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LG가 중장기 투자 점검회의를 한다면서 사업 존속 가치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참 이런 걸 보면 정관전 TV에 이 댓글창에 나오는 댓글들요. 이 댓글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집단지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리기 때문에 그 댓글이 실제 현실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지금. 진짜 대단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정관전 TV는 제가 봐서는 강력한 지식 덩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관진 TV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의미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LG그룹이 위험하다. 이 말은 결국 LG그룹 전체의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심각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LG그룹이 중장기 투자 점검회의를 출범을 시키면서 사업 존속 가치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LG그룹은 현재는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룹의 사업이 쪼그라들고 있다. 그만큼 LG그룹은 약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반드시 요주의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보시 마시고 시장을 좀 더 지독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무조건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재산을 순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